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면접 볼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자, 용모가 좀 단정한 사람, 네, 표정이 밝은 사람, 또 예의가 바른 사람, 뭐 또 우리하고 같이 팀워크로 일하는데 적응력이 좀 뛰어난 사람, 또 그다음에 뭐 성장 과정이나 이런 데서 성실한 사람, 외식업이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또 뭐 지원 동기 같은 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이런 것들 있는 사람, 또 뭐 논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좌우명이 무엇이냐,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 윤리 같은 경우, 자, 뭐 누가 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누가 뭐 도난을 아니면 음식을 가져가는 걸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건강한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레벨이 좀 있는지. 자, 근무 시간이 우리가 좀 봤을 때 긍정적인지, 아침 시간에 근무를 했다가 만약에 교대 근무 같은 경우 저녁 늦게 마칠 수 있다든지, 또 그 다음에 외식 같은 경우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놀 때 일을 해야 되는 뭐 주말 근무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점심시간, 저녁 시간 대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레벨이 높은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또 뭐 타지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뭐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호텔 같은 경우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트랜스퍼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자, 그런 지역에 대한 근무가 가능한지, 또 휴무일에 이제 근무가 가능한지,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가 있는지.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살면서 이제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가족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연인 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가족이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연인 관계가 뭐 불안정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친구 간에 뭐 문제라든지 뭐 금전 관계 이런 것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은 당신의 직장과는 어떤 것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다음에 전환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근무했다가 여기 근무했다가 뭐 6개월 단위로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뭐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일반 경제에 대한 상식 같은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모임 면접 같은 경우 많이 하니까 자, 알아두시고, 자, 리포트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서, 자, 항상 내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3학년 내지 4학년이다 보니까 자기의 이력서를, 자기 소개서를 하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간고사 전까지 하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기에 대한 소개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자기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이런 목표에 대해서 좀 잘 적어서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뭐 선발할 때는 지원자를, 자, 보통 볼 때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뭐 알바 천국, 그 외에 헤드헌터, 그 다음에 뭐 사람인, 뭐 이런 곳에서 또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선발할 때 뭐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습 형태로 뭐 MT 과정,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있잖아요. OJT, 온더잡 트레이닝 형태로 뭐 같이 생활하면서 한 번쯤 활동을 체크해보는 그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재를 잘못 뽑으면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다고 얘기를 했죠. 왜 손해가 막심하다? 뽑힌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도 급여를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사에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너 한 사람을 또 투입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스케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러한 현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 회사도 손해, 자기 자신도 손해. 자기 자신 같은 경우 이 길이 아니다 해서 또 다른 길을 선택할 때는 또 방향 전환을 할 때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선택해야 된다. 자기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직원 채용 방법. 자, 일단은 먼저 추천을 받는 게 좋겠죠. 외식이다 보니까 일부 그 한정된 자원에서 선발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지인의 연고자를 통해서 좀 추천을 통해서 한다면 어떤 현상, 이직을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추천하신 분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자 외식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수준의 점포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 자 이런 부분에서는 뭐 급여 부담이나 급여를 올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상도덕상에 문제가 발생돼서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다른 데서 더 준다면 또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제 아는 후배도 있는데 계속 오픈하는 매장만 돌아다녀요. 계속 꾸준하게 있지 못하고 좀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것. 또 협회, 조리사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자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곳에서 이제 뭐 소개를 받는다는 거 왜냐하면은 그곳에 인재들이 많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조리사 같은 경우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승진을 시키는 거, 그 밑에서 오래 일한 사람을 내부 승진해서 활용하는 자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전문 사이트 돈을 주고 잡코리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사람인 그다음에 뭐 푸드엔잡 그다음에 인크루터 뭐 이런 각종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가요? 네, 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또 헤드헌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식당에 취업하거나 전문 조리 기관에 전문 기술을 습득시켜서 또 인재를 키워서 채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학교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 어디냐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에 위탁 교육을 해서 선발하는 그러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고용안전센터, 뭐, 요런 곳에 정보를 의뢰해서 선발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잡지, 생활정보지, 이런 곳에, 구인 광고를 내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또 약간의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1, 2개월간 유능한 조리사를 채용하여 또 기술 전수 계약을 맺어서 또 교육을 시키는 기술을 습득하는 자,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처음 오픈을 하면 본사팀이나 아니면 그런 전문 오픈팀들이 와서 한 1, 2개월 정도 기술을 전수해주는 자,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또 뭐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자, 인력난으로 인해서 관광지나 기타 일부 지역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례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게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또 잘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직원을 선발할 때는 체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한때 어떤 데 문제가 많이 생겼죠. 편의점 같은 경우 다른 곳에서 뭘 했다, 편의점에 알바를 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노하우가 쌓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인 같은 경우 평상시에 하도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24시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해봤다는 친구, 경력자라고 해서 그냥 바로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그 친구가 하루 만에 들어온 돈이나 아니면 충전하는 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돈을 빼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체크할 때는, 인원을 뽑을 때는 뭐 신원조회라든지 다른 곳에 근무를 했다면 그곳에 근무한 곳에 뭐 전화든 아니면 확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친구가 그곳에서 어떠한 업무로 어디까지 일을 했고, 만약에 그만뒀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만뒀는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는지, 고객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는지, 아니면 뭐 진짜 뭐 도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건을 훔친 이제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만뒀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 우리 직무에 부합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자, 간단한 기본 되는 거. 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근무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 요거는 기본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력서 거의 다 업데이트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십시오. 요즘 같은 경우 평생 직장은 없어요. 그런데 평생 직업은 있다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런 계통으로 자기가 물론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간다는 거.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자기가 경력이나 아니면 자기의 노하우나 실력, 자격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식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 가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시대가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죠? 건강진단서. 왜 그러냐면은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곳 전염성이 있다든지 위해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 있는 자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사본을. 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교육 이수, 해당 요리에 대한 교육 이수나 아니면 지식이나 기능, 이런 것. 그리고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무 의욕,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근무 경력 증명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확인할 때 보통 크게 두 가지. 그쪽에서 사람을 뽑는다, 상시적으로. 그러면 그 회사 같은 경우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어떤 문제, 일이 힘들어서 일 대비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그쪽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문제들. 그와 마찬가지로 입사를 원하는 사람의 이력이 장기 근무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단기 근무라며 그 사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유추하는 부분이지만, 좀 장기 근무자 같은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라든지,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점프를 선택한 이유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죠. 성장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좀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성격이 밝고 고객 좀 친화적이라면은 충분히 선발해서 기술 같은 경우는 습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인사표가 있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전부 다 자기의 감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팩트를 가지고 뽑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펴본다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 아까 다 얘기했죠, 그죠? 만약에 외국인을 이제 선발하면 그 지역 관할 내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근로 개시라는 이제 이 사람을 씁니다라고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적 자원 개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냐면은 배치를 하고 전직을 하고 승진을 하는데,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선발했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갈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배치를 할 때 보통 보면 성적 순대로 많이 배치를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좀 빨리 나갈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좀 힘든 곳에 보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적성에 맞는지 배치를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갈 때 만약에 좀 힘든 곳에 간다면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곳으로 보낸다. 또 그 다음에 힘든 곳에서 견디면 다른 곳에 가면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계속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힘든 곳에서 잘 견디면 어디 가든지 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편안한 곳에 생활하다가 힘든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역발상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 적정하게. 자, 이 업무가 이 사람에게 충분히 감당 가능한지 살펴보고요. 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 반이나 두 사람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할 몫이나 한 사람 반 할 몫을 해줘야 되겠죠. 대신에 어때요? 급여는 인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 즉 어떤 평가, excellent, 뛰어나다든지 outstanding,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이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 법적으로도 무조건 자르지는 못하지만 기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선하라 이런 식으로 개선기회 그래도 안 되면 퇴사를 시킬 수 있도록 대신에 이제 회사에서는 그런 근거 서류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뭐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교육을 시켰다. 재교육을 하였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다음 해에 또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선 의지가 없다.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퇴사를 권고한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뭘 한다? 고용보험을 먼저 드러났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나가버리면 내가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해버리면 실업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자,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나요?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저 멀리 그 발령을 내버리죠. 여기 있다가 부산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그럼 물론 가는 사람 절반. 또 거기까지는 내가 가면 가족도 없고 혼자 생활해야 되고 뭐 친구나 친척도 없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 내가 뭐 뭔 영화를 누리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사표를 쓰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결과는 어떻게 사람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왜 잘 뽑아야 되느냐? 외식은 사람이 거의 다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하고 사람이 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이나 성과에 따라서 업무 달성이나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직 같은 경우 자,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걸 이제 전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전직을 통해서 뭐 또 만족감도 줄 수가 있고요. 또 자기가 단조로움에서 또 업무를 벗어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뭐 별 차별은 없지만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뭐 창의적인 활동이나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또 사람들이 만족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뭐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업무, 요리를 배운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또
뭐 아주 좋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그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받는 분야도 또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런 장단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전칙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